네, 반갑습니다.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제 브로셔고요. 사진이 바뀌었죠. 여기 최근 사진이고, 요건 이제 30대 때 사진인데,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원서란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간략하게 드리고, 산모를 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대비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일까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논술 설명회를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산모를 치고 나서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6 입시 이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하게 드리면 또 아시는 분들이 너무 지겹고, 또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설명을 안 드리면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2026년도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다시 찍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이제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이제 완전 확정이 돼서 나오는 거는 5월 말에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해요. 저희가 5월 말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6월에 다시 만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또 나눠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크게 바뀌진 않아요. 갑자기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논술의 길이라는 책자인데, 여기가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되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또 요약을 해놔도 이게 모르고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그 논술 전형, 수리논술 전형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범위,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신 반영이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공부를 고등학교 와서 놨다, 뭔가 많이 놨다, 그래서 등급이 7등급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내신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5, 6등급 안쪽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신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말씀드릴 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9등급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9등급인 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많은 이제 그 마음고생이 있었구나라고 하게 했었는데, 네, 어쨌든 내신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시험 범위랑 수능 최저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 요거에 근데 앞에 보시면 돼서 이거 그냥 책자에 다 있는 건데, 요 내용은 좀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자연계 논술 유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계 논술이다라고 하면 자연계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리논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수리논술만 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논술 얘기를 하는 건데, 몇몇 특별한 대학들은 좀 다른 걸 보기도 해요. 근데 어디냐? 예전에는 이제 자연 논술이라고 하면 뭐 수리 논술도 있고 과학 논술도 있었는데, 지금 과학 논술이 점점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과학 논술이 사라지지 않는 대학들이 이제 경희대 의치한양, 의대 라인, 그리고 이제 경북대 의치수, 그리고 아주대 의대는 이제 수리 논술이랑 이제 생명 과학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좀 잘해서 의대까지 생각 중이다. 근데 내가 요 대학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과학 논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뭐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이제 수리 논술만 치는데,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수리 논술 플러스 이제 수리 논술 또는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균관대죠. 그러면 언어 논술이 이제 어떤 언어 논술이냐? 이 밑에 있는 수리 논술 플러스 언어 논술, 여기는 그 약술형 논술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말은 언어 논술인데 사실상 국어 시험이죠. 우리가 이제 수능 칠 때. 여기는 수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둘 다 수능 시험을 그냥 이제 단답형으로 서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 성균관대에 있는 이 언어 논술은 일반적인 그 인문계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 인문 논술이랑 같은 언어 논술이에요. 요게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거든요. 고3이 처음이시면 이제 작년과 달라진 게 별로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 입시가 처음이 아니시면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성균관대가 올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들을, 요거는 23페이지에 있대요. 네. 앞에 보시면 그 성균관대가 올해 특이하게 2가지 전형으로 뽑아요. 하나는
전형 자체는 이제 그 논술인데 수리형이랑 언어형으로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자유전공 계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회과학 계열은 문과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과로 보는데 사회과학 계열을 이제 수리형, 요게 이제 수리 논술로 뽑겠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치고 뽑겠다라는 얘기고요. 원래 문과였으니까 당연히 언어형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자연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생물, 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과들인데 수리형으로는 25명을 뽑아요. 근데 뭘로도 뽑아요? 언어형으로도 뽑아요. 근데 이과다 보니까 언어형으로 뽑는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도 인문이기 때문에 수리형으로 뽑는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서 문이과의 경계를 이제 허물기 시작하겠다. 사실은 허문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이제 허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과가 그러면 뭐 자연, 인문 상관없이 다 지원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봐도 수학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요 인문과학 계열 있죠. 여기는 그냥 수학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요런 과는 그래도 이 수학으로 뽑진 않겠다. 여기는 이제 언어형으로만 뽑겠다. 그리고 좀 이과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수학, 과학 좀 잘해야 되는 과들 있잖아요. 의대, 약대, 뭐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글밤에,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 반도체. 요런 과들은 이과에서 상당히 좀 상위권에 속하는 과들인데 요런 과도 언어형으로는 안 뽑고 수리로만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과에 있기는 있어. 근데 수학이 그렇게 막 1등급, 막 2등급 좀 잘하진 못해. 뭐 2, 3등급, 2, 3등급 나오는데 성균관대 쓰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도 좀 자연과학 계열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수학보다 국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언어형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쳐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을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닌데 괜찮게 하고 우리 아이가 또 문과 쪽도 좀 가보고 싶어 해 라고 하시면 사실 문과 애들이랑 이과 애들이랑 같이 시험 치면 당연히 수학은 이과 애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과인데 요 인문 쪽을 쓰는 애들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수학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수리 논술로도 자연계열을 갈 수 있고 언어 논술로도 자연계열을 갈 수 있고 또 수리 논술로도 이제 인문계열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좀 몇몇 특이한 과 빼고는 다 이제 수리 논술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수리 논술에서 중요한 게 시험 범위 첫 번째였죠. 시험 범위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첫 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은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하랑 확통은 내신으로 한 학생도 있고 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성균관대를 제외한 연고, 서한, 중경, 이시, 건동, 홍 딱 그 라인은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내가 상위권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기하랑 확통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중위권으로 분류가 되는 학교들 뭐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항공대 등등등 그런 대학은 이제 미적, 그러니까 기하 확통을 하지 않아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완수투 라인은 일반적으로 약간 좀 중하위권으로 분류를 하는 대학인데 좀 특이하게 두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시험 범위가 수완수투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나요. 성균관대 이제 최저를 뚫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경쟁률은 오히려 미기확인 이 대학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원수투는 기하를 공부하지 않고 확통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수능 준비만으로도 내가 시험을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치열한 데가 이제 성균관대고요. 건대 KU 이 자유전공학부는 작년에 이제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죠. 그래서 요 건대 KU 자유전공은 시험 범위는 수원수투인데 인문 논술을 쳐요. 그러니까 시험을 2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애들도 치고 자연 애들도 치고 그러니까 뭐 너네가 자유전공인데 자연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수학 시험, 국어 시험 반반 치겠다. 근데 비율은 좀 다르고 수학이 60점,
그리고 국어가 4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붙어요. 왜냐면은 인문 논술은 정말 완전 뛰어나거나 아주 글을 지나치게 못 쓰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쓰면 다 비슷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인문에서의 그 점수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벌어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다 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정말 칼같이 점수가 탁탁탁탁탁 달려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도 뭐 인문도 치고 자연도 치고 둘 다 치기는 하는데 수학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좀 상위권을 가고 싶다. 뭐 성균관대를 제외한 이제 좀 내가 연고서 한 중경 이시 건너 홍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미적, 기하, 확통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애가 사실은 여기만 가도 좋다. 기하, 확통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미적도 좀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숙성세, 뭐 인하, 과항, 단성신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올해 신설된 대학이 있는데 강남대랑 국민대랑 서울여대가 수리 논술을 이제 신설했거든요. 그냥 뭐 자기 레벨대로 국민대는 이제 미적 라인으로 들어갔고요. 서울여대랑 뭐 강남대는 여기 수원수투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도 이제 미적으로 이제 공부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 기하 확통을 이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적만 해야 하는가 그거 이제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로 넘어왔는데 수능 최저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거쳐서 각 대학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이제 대학 이름이죠. 건국대. 그리고 여기 밑에 반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비는 논술대, 교과대, 이제 비교과의 이제 반영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00대 0대 0이면 그 논술 100%다. 뭐 건대, 경희대, 고려대, 뭐 고대, 세종 다 이제 100대 0대 0이구나. 논술 100%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은 이제 수리 논술만 치는지 수학, 과학. 이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니까 수학,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유형은 수고 밑에 괄호하고 미기학은 일반적인 그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의학과 자연 좀 다른데 요거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과 괄호하고 1이라는 거는 사탐이랑 과탐이랑 둘 중에 그냥 잘 본 거 한 과목을 반영하겠다 해서 요 국어, 수학, 영어, 사과 중 하나 해서 요 전체에서 2개 합이 5등급 이내면 된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과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하고 2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과 괄호하고 1은 둘 중에 잘 본 거 하나를 반영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2평은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탐이 2등급이야. 근데 과탐이 3등급이야. 그럼 평균은 몇 등급이죠? 2.5등급이죠. 그럼 2.5등급을 반영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3등급으로 반영한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요걸로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2, 3이나 3, 3이나 뭐 같이 이제 3등급으로 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의대를 제외한 대학들 중에서 최저가 가장 높은 데가 이제 고려대죠. 그래서 고려대가 4합 8. 그래서 국수영 사과 한 과목 해서 4합 8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세종 약대 때문에 넣어놨는데 고대 세종 약대는 과학이 2개 평균으로 들어가요. 아까는 사과 평균이었잖아요. 과학 2개 평균인데 과탐 2과목을 응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사과를 치면 안 봐주겠다. 우리 약대니까 그 과학 한 애들이 와야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필수 응시라고 되어 있는 곳은요. 그 동국대는 뭐 약대냐, 자연과학이냐, 뭐 경찰행정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 요 계열을 보면 국수, 영탐, 요거 탐구 한 과목. 아까는 사과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왜 탐구라고 되어 있느냐? 학교가 발표한 대로 저희가 붙여놔서 그래요. 학교가 사과라고 해놓은 데는 저희가 이제 사과라고 붙여놨고 학교가 탐구라고 해놓은 곳은 이제 저희가 탐구라고 붙여놨는데 동국대는 그래도 너희가 수리 논술을 쳐서 시험에 들어오는데 이 최저를 국어랑 영어로 맞추는 거는 안 된다. 수학이나 과탐이 반드시 1개 이상이 최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망쳤으면 과학으로라도 백업이 돼야 되고 과학을 망쳤으면 수학으로라도 어쨌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과목 뭐 수영으로 맞추든 뭐 국어 탐구로 과탐으로 맞추든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한 과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뭐 성균관대는 서강대는 3합 7, 뭐 시립대는 최저 없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합 4인데 국어, 영어, 그리고 뭐 사탐 이렇게 3합 4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수학 또는 과탐인 거고 여기는 이제 수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연세대는 최저 없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일반 자연계열 아까처럼 국수영 그 사과 중 2합 5인데 단 수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대요. 어디가? 자연계열이. 뭐 다른 데는 이제 별말 없죠. 별말 없으면은 뭐 최저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얘기해 놓은 것은 이 과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할 수가 있는데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겠다. 1등급이나 2등급이나 2등급까지 몇 등급으로 쳐준다는 얘기냐면 1등급으로 쳐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자연계열이 3합 6인데 이 3합 6에 만약에 수학이 2등급이야. 그러면은 2, 4 이래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2를 뭘로 쳐주니까? 1로 쳐주니까. 2, 3이군요. 어쨌든 왜 갑자기 더하기가 안 되지? 네, 어쨌든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여기서 3합 6인데 얘가 2, 얘가 2, 그리고 얘가 5 이렇게 돼. 이거 버리고 헷갈리네요. 요거 1, 그럼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2를 뭘로 취급해준다는 얘기냐면 1등급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영어 2등급은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편하게 뭐 3합 6이지만 뭐 때에 따라서 이거 3합 7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또 달라진 점이 한양대가 올해 최저가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한양대가 최저가 없어가지고 최저가 없는 대학만 쓰는 애들이 연대 쓰고 한양대 쓰고 시립대 쓰고 이렇게 쭉쭉 썼었는데 이제 한양대가 이제 최저가 생겼어요. 그래서 3합 7로 이제 뭐 서강대랑 좀 비슷하다. 한마디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는 대략 3합 6, 7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3합 이제 6에서 7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홍대는 이제 3합 8 라인이죠. 근데 사실 여기 중위권에서 대부분 홍대는 경희건동 홍으로 같이 묶어서 분류를 하잖아요. 경희건동 홍 라인은 2합 5 라인이에요. 2합 5 라인인데 3합 8은 2, 3이 아니라 3등급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수능 전에 있고 해서 의외로 학생들이 좀 잘 많이 못 맞추는데 요거 본인 관심 있는 대학들 최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괄호 열고 단 요 파트 잘 보시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아까 전에 언어용으로도 뽑고 수리용으로도 뽑잖아요. 뭐 언어용으로 뽑다, 수리용으로 뽑다 여기가 지금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의예과는 뭐 국수영 탐구가 또 2개 평균이에요. 3합 4고요. 그리고 좀 성균관대에서 인기과들이 있어요. 인기과. 뭐 약대 아까 뭐 글밤에 뭐 지능형 소프트 반도체 이런 과들. 그리고 인문에서 인기과. 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국수영 탐 중 이제 3합 5인 거고 여기는 3합 6이에요. 근데 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하거나 아니 뭐 2과목 평균을 이렇게 반영을 했잖아요. 여기는 탐구를 모두 개별적인 한 과목으로 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합 6을 5를 맞추는데 우리가 국어를 못해, 영어도 못해. 근데 수학, 뭐 사탐, 과탐, 뭐 사과로 3합 5를 맞출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쓰실 수가 있다. 즉, 요게 좀 다른 학교랑 다르게 탐구를 개별적인 과목으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자연과학을 지원을 했어. 수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시험은 언어형으로 칠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연계 학생이 언어 논술로 쳐요. 그럼 수학을 완전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또 대학 생활에 좀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언어형으로 지원한 시, 그러니까 언어형으로 지원한 시에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연계열로 시험을 칠 거야. 자연계열로 시험을 치면
여기 최저에 수학이 들어가든 말든 그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어형, 그러니까 인문논술을 칠 거야. 인문논술을 치는데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애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인문논술로 자연계열을 지원할 경우에, 인문논술로 자연을 지원할 경우에는 최저의 수학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성균관대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전형이 변화가 됐고요. 한양대는 뭐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큰 변화죠. 최저가 없다가 이제 최저가 생기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한 요 정도 되는구나라고 보시고요. 내신 반영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인데 대부분 크게 뭐 신경 쓰실 일은 없으세요. 우리 애가 이제 7등급 이하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A그룹, B그룹, 옆에 C그룹, D그룹이라고 나눠놨거든요. A그룹은 논술 100%로 뽑는 주요 대학은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건대,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2대, 그리고 한양대가 이제 논술 100%를 뽑는다라고 들어와 있고, 한양대는 10%가 이제 종합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신은 아니에요. 내신이 아니라 그냥 학생부 봤을 때 이 학생이 약간 싸하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뽑고 싶지 않다. 논술로라도 이런 애들 뽑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아무 그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그냥 학교 이게 성실하게 다녔으면은 요거는 그냥 다 차이 없이 만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막 종합이니까 그 수시 전형의 그 학종이랑 또 막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면 막 뭐더라 우리 애가 뭐 상장을 탄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애들을 이제 약간 좀 이제 감점시키기 위한 약간 그 정도의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웬만하면 다 만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B그룹은 아직 2026년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기 넣어놨는데 2026년도는 반영이 안 됐지. 미발표지만 2025년 거는 발표를 했겠죠?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이게 작년 건데 중앙대랑 시립대가 주요 대학에서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시립대는 작년은 70대 30대 10 해서 논술 70에 그 내신 30%였는데 올해는 이제 80대 20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뭐 아예 0은 아니고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크게 감점폭이 없다. 근데 7등급이 되니까 10%가 줄느냐, 20%가 줄느냐, 약간 그 정도의 감점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이 비율 그대로 가게 되면 아마 6등급이면은 20점 만점이니까 2점이 감점이 될 거고, 그리고 7등급이면 20%가 감점이 되니까 한 4점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립대가 그렇게 문제가 쉬운 학교도 아니고 한 7등급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뭐 7등급까지 아무 상관없죠. 뭐 1등급이 20점이고 7등급이 19.2점인 거니까 7등급까지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8등급, 9등급은 좀 감점폭, 8등급이 뭐 감점폭이 커졌다고 보기도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뭐 20% 정도 까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이 등급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시립대는 전학년 전교과 반영하잖아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 사과 전체 중에서 제일 잘 본 거 상위 5과목을 반영하는 거라서 2등급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C그룹이랑 D그룹은 그냥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국수, 영, 사과, 한국사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 동국대라든지 뭐 이런 데가 전 과목 반영이 아니라 상위 10개 과목, 각 과목별로 몇 개씩 골라서 반영하는 이 대학들은 D그룹에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거 보시면 되고 6등급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대학들이 6등급까지는 크게 감점폭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감점폭이 좀 증가하는, 예를 들면 뭐 단국대라든지 또는 이제 7등급에서 이제 8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감점폭이 확 증가하는 뭐 세종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7, 8, 9등급에 속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좀 유의 있게
깊게 보시고 아니면은 크게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1등급 기준에서 이제 몇 점이 까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에 내신이 1등급이면 여기를 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신이 1등급인 대학 1등급인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쓰지 않아요. 논술 전형을 쓰지 않고 다 학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의 내신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게 4, 5등급이 가장 많아요. 학생 오면 몇 등급이니 몇 등급이니 하는데 갑자기 자기 내신 3등급이라고 딱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 다시 쳐다봐요. 너 3등급이야? 너 그러면 혹시 논술 말고 다른 전형도 준비하니? 그러면 이제 뭐 애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정말 논술학원에서 3등급 이내는 잘 많지 않다. 대부분 4, 5, 6등급. 그게 이제 가장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험 범위, 수능 최저, 그리고 내신. 내신은 뭐 별거 없으면 시험 범위랑 수능 최저를 유의 깊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쪽부터 그 뒤쪽은 각 대학별로 각 과별로 이제 몇 명씩 뽑겠다고 발표를 했는지 요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술의 길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제가 제 수업 설명에 대해서 이제 간략은 아니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리 논술 뭐 해야 하나라고 하면 제가 꼭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학생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잘하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했을 때 좀 올해 입시에서 좀 유리하겠다라는 학생이 있고 논술 전형이 학생의 어떤 입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논술 전형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정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저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논술 하겠다고 왔는데 상담을 해가지고 돌려보낸 애들이 있어요. 너는 그쵸 올해가 벌써 4월인데 벌써 돌려보낸 애들이 있어요. 너는 학종이 낫겠다. 왜냐하면 학생을 가르쳐 보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약간 애매하게 하는데 학종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 학종으로 정말 그 대학을 가실 수 있으면 논술 전형을 해봤자 얘는 요 라인을 벗어나긴 힘들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요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학종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셔라 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정시가 좀 더 나은 애들도 있어요. 정시가 좀 더 나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근데 수학이 3이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1, 3, 1 이렇게 딱 돼버리면 국어랑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이 부족하면 뭐 논술을 할까가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논술은 그 수학적 사고력을 좀 깊이 있게 물어보기 때문에 수능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성적이나 전체적으로 하는 태도나 봤을 때 정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돌려보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제 해야 하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뭐 할지 말지 고민이시라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요.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6장을 하나도 안 쓰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사람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쓰세요. 다만 그 차이는 시작 시기의 차이인 거죠. 근데 논술 전형을 1월, 3월, 5월부터 준비를 하느냐 7월부터 준비하느냐 9월부터 준비하느냐 11월부터 준비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1월과 3월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언제 시작하는 게 논술 전형을 할 거라면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11월은 좀 그렇지 않아요? 수능 치고 나서 이때 제일 많이 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이 평소에 수업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한 2배 이상 와요. 다 처음 보는 애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게 이제 11월이고요. 좀 일찍 시작한 애들이 1월, 3월 이때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가장 많이 시작하는 건 7월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
논술에 좀 적극적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이냐? 재수생은 일단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오지가 않고 이 6장을 버리는 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 갔는데 나는 못 가고 이런 것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논술로 좀 가네라는 걸 경험한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이 수학이 강점인 학생들. 수학이 강점이라는 거는 일단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수학을 딱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국어는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과형으로 발달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요. 왜냐면 수학을 잘했다는 게 일단 머리가 좋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국어는 좀 미래가 안 보여. 이 미래를 쭉 봤을 때 나는 인서울 커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수학으로 했을 때는 좀 중상위권 이상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좀 일찍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의 강점이라고 썼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수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점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수학이 3등급인데 다른 게 다 5등급인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강점이 된 거예요. 어이구, 꺼버렸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그냥 뭐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지 않고 수학을 딱 잘한다. 그러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나 좀 다른 타 과목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 수학을 사실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다른 거 더 못한다. 근데 수학이 그래도 3등급은 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4, 5등급이면 좀 힘든데 그래도 3등급은 된다라고 하시면은 좀 일찍, 그런 애들은 그래도 좀 일찍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시작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논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정시로 가고 싶었으니까. 정시로 가고 싶어서 1월, 2월, 3월에 시작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육모를 잘 볼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육모를 못 봤어요. 그게 불안해지죠. 육모가 수능 성적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9월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9월에 이렇게 신규생이 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6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여름방학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에 했는데 그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상 또 구모를 쳤는데 그렇게 또 잘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구모 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막 원서 정신없이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논술이라도 좀 잡아야겠다라고 싶어서 좀 이제 늦게 오는 학생들, 오르겠지, 정시로 가겠지 하다가 시작한 학생들이고, 11월은 사실상 정시러죠. 뭐 그냥 정시하다가 뭐 6장 버리기 아까우니까 시작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작 시기를 이미 뭐 1, 2, 3, 4는 지났지만 관심 대학이 미적 기하 확통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하랑 확통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그 여름방학 때 기하 확통을 기초를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논술하고 다녔던 애들은 다 기초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내신으로 기하 확통을 또 했던 애들도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실전 문제 풀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쓰고는 싶은데 기하가 안 되어 있어. 확통이 안 되어 있어. 그 상태에서 논술을 시키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수능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할 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해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은 5월, 6월, 7월 아니고 5월, 6월, 4, 5, 6에 저희가 진도를 기하랑 확통을 나가고 있거든요. 기하를 나간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확통을 나간 선생님도 계시는데 좀 부족한 과목을 미리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적 라인이 목표다. 여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냥 미적 라인만 가도 좋다. 라고 한 학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1학기에는 논술보다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 논술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미적분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얘는 미적분 몰라요 지금. 아실 것 같죠? 몰라. 왜냐면은 3학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과목이 미적분 아니에요? 중간고사를 한 번 겪어도 지금 논술 문제를 풀까 말까, 기말고사를 한 번 겪어도 풀까 말까 하는데 이제 갓 개념을 배운 애들이 논술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약간 걷지도 못하는데 이제 뛰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밖에 안 돼서 이때는 좀 기본기를 다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올라운드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베테랑은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됐다는 얘기겠고, 올라운드라는 거는 모든 반을 거의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안 하는 반은 제일 위에 반이랑 제일 아래 반 이 두 가지를 알았는데 제일 위에 반은 이제 의대 반,
의대반 하지 않고요. 제일 아랫반은 약술형 논술 요거 2개 빼고 일반적인 반들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Y반, 뭐 연세대 Y겠죠? 요거는 딱 연대를 목표로 하는 좀 상당히 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반이고요. S반은 연대도 이제 쓰고는 싶어. 근데 사실 뭐 나는 서성만 가도 사실 뭐 좋기는 해. 그래서 이제 연고 서성한 중을 목표로 하는 반. SH반은 이 반과 이 반의 딱 중간에 있는 반이에요. 현실은 중경이시건이지만 그래도 서성한도 써보고 싶어 라고 한 학생들이 이제 SH반. 그래서 서성한을 좀 가보고 싶다. 그리고 H반 같은 경우는 뭐 경희건동 홍만 가도 좋다라고 한 학생들, 나는 이 중에서 3개만 가도 좋겠어 한 학생들이 이제 H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반은 이제 미적 라인, 딱 그 중위권 라인, 뭐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이 이제 미적반. 그리고 수학 기초반은 이 반이 뭐냐면은 이게 프리 미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논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나마 수학이 나은 경우. 근데 아직 수학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상반기에는 수학 기초반이라고 해서 논술 시작 전에 수학 기초를 좀 다시 다지는 반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게 1학기고 수학 기초반 애들이 여름방학 때 이제 미적반으로 이제 합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S는 일단 연대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SH는 연대 아니다. 나 연대 아니고 그냥 SH는 서성한, 그리고 H가 이제 경희건동 홍이다. 자, 그래서 반별로 제가 좀 컨셉이 좀 다른데, Y반이랑 S반 애들은 1등급인 애들이에요. 1등급인 애들이고, 요 반의 어떤 제 수업의 모토는 이미 잘한 학생들을 더 잘하게 만들자라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대면 첨삭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피드백도 다 개별적으로 주고 있어요. 잘하긴 잘하지만 사실 학생들이라서 뭐 남들보다 좀 감이 좋다라는 거지, 개념이 뭐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개념에 빈 것도 있고 좀 한 단계 어려운 문제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살짝 그 원포인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애들은 뭐 말 많이 하고 개념 설명 많이 하면 지겹죠. 내가 아는 거 왜 또 설명하나 라고 보기 때문에, 개념 중에서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틀리는 개념, 상위권 애들도 좀 많이 틀리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수능에 쓰이지 않지만 논술에서는 물어보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학생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문제 풀어봐 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봐 라고 하고 좀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 되게 지겹거든요. 기다리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돌면서 봐요. 애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러면서 살짝 개별로 힌트를 줘요. 여기서는 넌 지금 뭐가 좀 문제다. 너는 맞게 풀고 있어. 이대로 계속 풀면 돼. 개별적으로 주면은, 그리고 나서 시간 좀 더 주면 애들이 그래도 꽤나 스스로 많이 풀어요. 결국에 수리 논술이라는 거는 사고력을 테스트한다라는 거고, 사고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사고력을 키우려면 뭐든지 스스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공부한 기분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풀게 하고, 이런 건 이제 막 문제 이렇게 풀어가 아니라 이 문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했었어야 되고 뭐 어떻게 생각했었어야 되는지 학생들과 같이 좀 탐구형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다 보니, 그리고 제가 다 직접 대면 첨삭하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아닌 애도 한 명씩은 있지만 대부분 다 잘한 애들이에요. 대부분 다 잘한 애들은 대부분 속도가 비슷해요. 이게 많이 놓고 보면은 사실 같은 반에서도 편차가 있잖아요. 편차가 있는데, 저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애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맞는 반으로 가자라든지, 애들은 다 모르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올라가라 라고 해서 상당히 전반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많이 시키는데, 지금 딱 Y반은 괜찮은 애들 남아있고 S반도 현재 괜찮은 애들 남아있어서 이 반은 뭐 배려해주는 반은 아니에요. SH반이나 H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을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서 좀 제가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는데, 요 반은 잘하니까 왔고 요 정도는 소화해야지 이 반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H반과 SH반 요 반도 이제 최대한 스스로 좀 문제를 풀게 하려고 제가 교환을 짰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 설계를 했냐라고 보시면은,
어떤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로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 반 애들은 당연히 못 풀죠. 근데 바로 어려운 문제 주면 좀 수학 잘한다는 애들도 잘 못 풀어요. 근데 이 개념이 어떤 내용이고 뭘 물어보고 싶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해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아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그 문제를 쉬운 것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기본 개념 설명이랑 관련된 내용도 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초반에 쉬운 문제 처음에 못 풀지만 개념 설명 듣고 풀고 그거 바탕으로 풀고 그거 바탕으로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생 실력이 H반이에요. 근데 S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게 S반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는 그 기분을 느낀 애들이 있는데 똑같은 애를 S반에 넣어놓는 것과 H반에 넣어놨을 때 한 6개월만 지나도 H반에 들어온 애 공부 훨씬 더 잘해요. 왜냐면은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계속 들으면은 듣긴 듣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고 내가 그걸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소화해낼 수 있게 정말 미주알 고자 설명을 다 해서 제가 지금 H반 애들이 생각보다 한 지금 3개월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따라오고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그래서 H반에서 S반을 올려보낸 애도 있고 H반을 올려보낸 애도 있고 미적반으로 내려보낸 애들도 있는데 좀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 듣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데 이 모의 논술은 그날 배운 거 그날 풀면 좀 못 풀잖아요. 그래서 제 모의 논술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그날 배운 내용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잘한 애들은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지난 시간 복습 하나도 안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다 티가 나게끔 그렇게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수학 기초반은 기본에 충실하자. 제가 수학 기초반은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막 엄청 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수학 기초반은 들어는 가야 되지만 기초를 하고 싶진 않대요. 빨리 응용 문제 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은 이 애들을 기초가 없어요, 어머니. 진짜 기초가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수학 공식들도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충 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던데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공부를 해온 애들이어서 얘네들은 여름방학 때 어쨌든 미적반에 잘 합류할 수 있게끔 상반기에는 어떤 중간고사를 위해서 막 뭐 문제풀이라든지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 이 내용이 뭘 하고자 했는지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숙지시키고 그렇게 좀 기초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학생들의 특징이 답안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좀 중하위권 그 3, 4등급으로 분류가 된 학생들은 막 여기 쓰다 오른쪽 쓰다 왼쪽 쓰다 위에 쓰다 아래로 쓰다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재밌는 게 다 주어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상위권도 주어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fx는 본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식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밑에 또 식만 있어요. 근데 걔는 gx인데 f랑 g랑 다 다른 애들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쓰는지 그 주어조차 없고 그 손가락이 귀찮은 거예요. 그것부터 다시 제가 진짜 여기서부터 들여쓰기 시작해서 주어 써라 그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 시간에 이제 핸드폰 하는 거. 이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상위권 애들은 핸드폰 안 해요. 하더라도 정말 이제 급박한 일이거나 본인 뭐 꺼내지도 않는데 좀 이제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여기 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즉시 압수됐다. 우리 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압수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반은 모의 논술 칠 때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미니 테스트 매일 20분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니 테스트는 전주에 배운 내용, 수업 중에 배운 거 50, 전주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내용 50. 그래서 이제 50대 50 이렇게 하고요. 복습만 제대로 했으면 잘 풀 수 있는 그 문제. 이 반은 정말 재밌는 게 숙제를 해오면 일단 60, 70점은 먹고 들어가요. 숙제를 했으니까. 근데 숙제 안 한 애들은 어김없이 거의 빵점 나와요. 정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0점인 애들이 항상 한 두세 명씩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잘한 애들은 또 90점, 100점씩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파트고요. 상반기는 수학 기초반, 그리고 하반기에 미적반으로 보내는 게 목표다. 그리고 참고로 수학 기초반에서 여기로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 약술형 반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약술형 반으로도 학생들 보내거든요. 그 보내는 이유는 얘는 지금 미적도 할 때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약술형 안 가고 싶은데요. 뭐 그렇죠. 약술형 안 가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반 구성은 Y반, S반, SH, H반 총 3시간 30분 수업을 하고요. 요거는 뭐 보시면 되고 요 반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커리를 비슷하게 짰어요. 왜 짰냐면 항상 반 이동을 시키는 그 준비를 미리 해둔 거예요. 그래서 Y반, S반, SH, H반은 다 똑같이 뭐 기하할 땐 기하하고 확통할 땐 확통하고 미적할 땐 미적하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반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의 실력에 맞는 반에서 듣는 게 가장 공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높은 반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낮은 반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제가 낮은 반을 권유합니다. 낮은 반을 권유합니다. 낮은 반을 권유합니다. 한 2-3번 얘기를 했는데도 전반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아요. 3번 정도 얘기했는데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여기서 있고 싶다라는 얘기인 건데 또 듣기 싫은 얘기 또 계속 들으면 괴롭기 때문에 일단은 권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의 논술, 매주 이제 모의 논술 치는데요. 요거는 M테스트 통해 가지고 뭐 전체 학생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 각 단원별 몇 점인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커리큘럼은 이제 브로셔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정규반은 5월에 이제 확통을 나가요. 기하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적분을 나가요. 적분이랑 뭐 미적분이랑 섞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기하는 언제 하나요? 기하는 했어요. 기하는 3월이랑 4월 초에 이미 기하를 해버려서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 확통은 열심히 했는데 기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기하를 하는 수업을 들으세요. 그 여름방학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올 입시인 거고 올 입시를 잘 치르려면 여름방학 때까지 기하랑 확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애가 뭐 2학년 때 3학년 때 내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확통일 수도 있고 기하일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동안에는 기하 확통 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저 말고도 선생님은 많으니까 맞는 반을 들어가서 채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4월에 벡터 특강하고 있어요. 벡터 특강. 4월 13일과 4월 20일 휴강 기간 동안 논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우리 애 재수생이야. 이 중간고사 휴강 기간에 할 게 없어. 그러면은 요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벡터 심화 수업이에요. 기본 개념 수업은 아니거든요. 뭐 개념을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개념을 바탕으로 좀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